도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이자 여성 도의회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이죠. 김지수 도의회 의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의장 선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 김경수 도정과의 관계를 두고 이제 상호 보완적 경쟁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상남도의회가 하는 일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남도의회는 기본적으로 도청, 즉 집행부죠. 집행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요. 의회 스스로도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지방의회 모든 의정 활동들은 결과론적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정 전반의 운영자인 집행부와 도의회는 서로 상호 파트너적인 관계이고, 그 결과는 오로지 도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도민들의 이해에 증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협조를, 그리고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경쟁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도의회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구도로 이제 재편됐습니다. 이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한데요. 도의회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앞서 뉴스에도 보니까 기초의회가 굉장히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경상남도 의회도 과거에는 사실은 일당이 거의 한 80에서 90%의 의석을 독점하는 그런 구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민의 뜻이 반영된다기보다는 당론이 지배되는 그런 의회 운영의 결과를 낳았었는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민들께서는 변화를 선택해 주셨고, 경상남도 의회의 의석 분포수를 민주당과 한국당 3대 2의 정도로 분포해 주셨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 다수당이 된 최초의 경험이고요.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된 최초의 경험이죠. 그렇죠. 이런 의미를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통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도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이 엄중한 뜻의 의미를 우리 의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의장단 구성,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무난히 잘 협치를 해서 구성을 하였고요. 이런 기조로 잘 소통하고 잘 견제하고 때로는 상호 감시하면서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이제 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수 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어떤 현안이 쟁점이 될지 의장으로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계시나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예산안 심인데요. 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한 6,4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경상남도 예산이 한 7조 9천억 정도가 됩니다. 주요 예산 편성 좀 내용을 보면요. 가장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특히 정보사업과 매칭해서 고용산업위기적 지원,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약 한 800억 배정했고요.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한 600억 정도가 배정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내실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각 상임위에서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작년 말에 원래 반영했어야 되는데 전임 지사님의 그 채무제로 정책으로 해서 재원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제 올해로 미뤄졌죠. 법정 의무 경비 이런 것도 한 3,7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18개 시군과 교육청의 지원 계획은 있지만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20대 도의회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하셨는데요. 지난 의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리고 아쉬웠던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보람된 의정 활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인데요. 이 지원 조례 내용 속에 전국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좀 의미 있는 순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순간은 뭐 지난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도교육청과 도청의 소통이 부재해서 오는 건데요. 그 소통을 좀 더 확대 개편하는 조례 개정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청과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시군과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까지도 협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개정했다는 이런 것들이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기 의장을 마치셨기 때문에 네. 2년 동안 의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네. 2년 후에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최연소 네. 그리고 첫 여성 그다음에 첫 민주계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도민과 그리고 언론에 이런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권위적이고 관례적으로 운영된 의회를 가장 변화하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개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그런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